진짜 항상 인기 폭발입니다. 네, 연락 여기 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부정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나쁜 네, 부동산 정보를 알려주는 부정행위. 네. 지난주 부정행위를 네. 보시고 반응들이 좀 있으셨나요? 아, 네. 일단은 댓글로 해서 이제 그 역전세난을 그렇죠. 그걸 나중에 봤더라고요. 네네. 처음에 본 게 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쓰는 방법을 보셨는데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댓글로 해서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이거 보고 정말 많은 정보를 얻었다. 그러시면서 이제 또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네네. 그래도 이제 한 몇 분 있다 보니까는 또 역전세난으로 해서 이제 그걸 또 보시더니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아, 힘들겠네요. 그럼 월세로 들어가야 되나요? 이제 그렇게 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세 전세 뭐 네. 단 아닙니다. 그래서 아, 효과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정보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런 정보를 모아서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야죠. 네. 오늘 할 얘기는 전세 보증 보험 정의와 종류. 전세를 들어가기 위해 제가 보험을 든다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몰라요. 네. 이제 옛날에는 이제 전세가 임차인분이 이제 들어갈 때를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나올 때 역전세 때문에 나올 때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었죠. 네네. 그래서 그때 지난주에 전세 보증을 들어야 된다. 나까지만 얘기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오늘 좀 드리려고 이렇게 또 준비를 해왔어요. 지난주 얘기를 살짝 해보면 그 보증보험이라는 건 이제 나라에서 그죠? 나라에서 이제 보증을 서주는 그런 형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궁금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전세 제가 집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나 이런 거를 이용하게 되면 준비를 꼭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다 최근 들어서 이슈화 되고 있는 역전세난을 돌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 정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제가 전세 보증 보험에 대해서 정의를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의를 말씀드린 다음에 종류를 드리는 게 순서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전세 보증 보험이란 무엇이냐? 이제 전세 계약을 모두 이제 전세나 월세를 이제 계약을 하시지만 전세 계약을 먼저 하시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만료되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임대인분이 전세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요즘에 뭐 갭 투자다, 뭐 이렇게 깡통 전세다 해서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임차인분이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임대인이 못 주니까 일단 나라에서 먼저 받자 해서 나라한테 먼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임대인이 못 줄 경우에 그 나라에 먼저 받고 나라는 임대인한테 나중에 받는 그런 제도를 전세 보증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전세 보증 보험에 대한 정보가 생소해요. 생소하시죠?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대략적으로? 시행은 좀 오래됐어요. 옛날도 있었는데 뭐 시소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용에 대한 부분이 좀 적고
이제 좀 역전세난 같은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 네네. 그걸 이제 다시 또 발굴을 해서 네네. 요즘 또 이슈화되기 시작한 네. 보험이 아니냐 네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보험은 보험이죠. 그렇죠, 그렇죠. 나라에서 하는 보험은 보험인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많이 이거를 이제 신경 안 썼냐면 안 쓰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증금은 이제 확실히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전세를 내놓기만 그렇죠. 하면은 누구든지 그렇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들어오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가 이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떨어져 있다 보니까는 임대인분이 피처 준비를 못해서 이거를 내주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를 해서 받는 거니까. 맞아요. 네. 제가 나간다고 하면 네네. 새로운 임차인이 네. 들어오고 제가 그 보증금을 다시 받아서 나가는 형태로 로테이션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크게 문제는 없었다. 네네. 근데 이제는 금액에 갭이 생기고 네네. 그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네네. 그런 보증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지금은 많이 필요할 시기가 이제 도래하게 된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네. 깡통 전세다. 그렇죠, 깡통 전세다. 이런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는 네네. 임차인과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네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는 네. 대비책인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9.13 부동산 대책이지만 네. 우리 임대인 임차인의 역전세 대책. 네. 개인이 준비해야 될 부분은 꼭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종류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주택 도시 보증 보험이라는 데가 있고요. 네네. 또 서울 보증 보험이라는 데가 있어요. 서울 보증 보험은 유명하죠. 네네. 그 많이는 이제 아실 거예요. 네네. 서울 주택 보증 보험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많이 아시지만 이용을 안 하신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네.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안전하게 그냥 이용하셔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제 블로그 상에 밑에 여기 보시면은 제 블로그 상에 이런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저기 블로그를 해가지고 포스팅을 네네. 해가지고 이제 네네. 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올려놨고요. 네네. 제가 또 지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저기 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지 서울주택보증보험이 거기 들어가셔서 상세하게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왔으니까는 저는 이제 참고 삼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지만 네. 가입 조건이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읽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이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입 시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신규로 이제 계약을 하시잖아요. 계약을 하시고 잔금도 치르시고 네, 그럴 때 하시는데 이제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이렇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게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이 틀리기 때문에 그 늦은 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그럴 일은 거의 대부분 없지만 그렇죠. 잔금 지급을 먼저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한 날까지 이제 전세 기간이 2분의 1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연장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갱신 전에 전세 계약 만료 이전에 1개월에서 갱신 전세 계약상 전세 계약 기간 2분의 1을 경과하기 전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전세 계약을 뭐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해서 이제 계약을 연장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간이 없는 걸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또 간혹 보면은 그 기간을 설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제 보통 보면은 전세는 2년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1년 경과되기 전까지 가입을 하시면 된다. 네, 그런 문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상 보증을 드는 데는 전부 다 되는 게 아니고 대상이 따로 있어요.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주상복합주택, 오피스텔, 네, 오피스텔도 따로 있고 이제 주상복합주택이라는 거는 밑에는 상가구, 위에는 아파트. 네, 그걸 주상복합.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주거용 오피스텔, 또 업무용 오피스텔은 안 돼요. 주거용 기능으로. 네,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가능하다. 이거는
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업무용은 어차피 안 되니까. 아, 그렇죠. 네, 이제 주거용 순수 주거할 수 있는 공간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증 채권자는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네. 이제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이제 계약을 그렇죠. 체결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임차인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개인, 법인, 또 외국인 이렇게 있는데 외국인은 조건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거는 그 이제 홈페이지 사이트 가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채무자, 주채무자는 임대인을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거예요. 주택 사업자, 뭐 법인, 임대 사업자도 포함되고요. 전세 목적물이 공부상 소유권자인 임대인. 이제 그게 뭐냐면은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그 소유자, 그렇죠. 그분을 임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보증 금액은 전세 계약서상의 보증 금액 중 전액 전부 다 될 수가 있고요. 아, 전액을 보장을 받는다. 네네. 그래야겠죠. 네.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그 전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신고를 1억을 신고했는데 전세가가 이제 2억이라고 하면 1억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한도. 이제 한도는 주택 가격의 선순위 채권자, 즉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물건.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예를 들어서 내 주택 가격이 15억이에요. 15억인데 선순위 채권, 이게 뭐 저당, 저당이 5억 정도 잡혔다.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그 시세는 10억이다.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보증 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 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한 금액이다. 이게 뭐냐면은 단독주택은 한 세대, 그러니까 한 건물에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 이렇게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한 세대 한 세대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거는 이제 다세대라고 하지만 한 건물 주인 한 명에 세입자가 몇 명이 있는 거, 이제 그거를 단독주택이라고 해요. 이제 거기에 처음에 이제 이 집이 15억이라고 치면 거기에 융자 5억 빼고 전세가 이제 선순위 먼저 들어간 전세권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세권자가 만약 5억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제 5억이 이제 그 건물에 가액이 되는 거예요. 한도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네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증 조건. 보증 조건을 말씀드리면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마치고 전세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확정일자를 무조건 갖춰야 그렇죠, 그 조건을 가질 수가 있다. 저도 확정일자를 지난번에 계약할 때 온라인으로 받았어요. 네네네. 온라인도 요즘에 많이 하니까 아주 쉬우니까 이거는 뭐 항상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 이 보면은 우리나라는 건물과 땅은 한 개로 해서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명의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권리 침해가 없을 것. 이제 그 집에 대해서 무슨 권리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야 이렇게 해준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이런 조건이에요. 이런 조건만 다 갖춰주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입 세대 열람 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 전입 내역이 없을 것.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네. 101호를 들어가는데 101호에 전세입자의 내역이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저희 애청자라면 애청자분 문로다님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장순팔 고춘자 2019년 오늘은 왜 이렇게 진지하게 하냐고. 오늘은 진지한 이유가 있어요. 이 소재가 진지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 부정행위가 이거는 이제 정보를
말씀해 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진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송이 유튜브 말고 다른 데도 송출되나요? 여쭤보셔서 네, 저희 라이브 송출은 아니고 네. 저희가 이렇게 방송하고 잘 편집해서 네. 네이버 TV, 카카오 TV, 네, 이렇게 네. 같이 네. 콘텐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댓글 남겨주셔서.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연장해서 전세권 설정이 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하지 말 것. 또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그렇죠.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뭐냐면 이게 건축물에 아까 그 테라스가 있잖아요. 테라스에 이렇게 이제 천막처럼 이렇게 천막을 쳐놓으면 이게 천막을 많이 쳐놓거든요. 네. 이제 그거는 불법 건축물이에요. 맞아요. 그걸 설치하면 안 돼요. 네, 그런 거 말씀드린 거고요. 공간 자체를 네. 다르게 사용하는 용도 네. 변경이나 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될 거예요. 1년 미만은 안 된다는 거고,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이하, 그 외의 지역은 5억 이하. 거의 대부분은 받을 수 있으세요. 그렇겠죠. 금액대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전세 계약하실 때 공인중개사의 날인한 전세 계약서를 갖고 가야 된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에만 가입 가능하지만 단독 다가구 경우에는 80% 이상까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주택 가격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조건도 나와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보증기간 동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 전세계약은 전입신고, 점유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2년이면 2년 동안 다 유지를 하셔야 돼요. 네. 또 3년이면 3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그게 중간에 안 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이제 이게 보험이다 보니까는 뭐 보증료가 있어요. 아, 네네. 네, 금액이 이제 소정의 금액이 있는데 나라에서 해줘도 비용은 네. 내야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이제 그거는 산출하는 방법은 이제 간단하게 있는데 이제 보증료의 이제 보증 금액 곱하기 보증료율 곱하기 보증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해서 그렇게 좀 표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임차인일 경우에는 아파트일 경우에는 연 0.128% 그리고 이제 다 그 외 주택일 경우에는 0.154%. 그래서 이제 법인 임차인 경우에는 연 0.205%. 네. 그 아파트 경우 그렇고요. 그 외 주택일 경우에는 0.222%. 이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보증료는 6개월 단위로 방금 계산하신 그런 예나 네. 공식은 그 공사 사이트, 네. 보험공사 사이트 가서 보실 수도 있지만 네. 저희 부장님 블로그, 네. 블로그에도 표기가 되어 있으니 네. 가서 보세요. 네.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주택 도시 보증공사에 치시면은 거기에 이제 상세하게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는 거기 보셔도 되고요. 제 블로그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서울주택보증보험인데 이것도 거의 비슷해요. 이제 조건이나 뭐 이렇게 기간이라든지 이런 건 다 비슷하고요. 이제 서류도 다 비슷하고 여기도 이제 유의사항이 보시면은 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 계약이고 임대차 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경과되지 않은 시점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5개월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청약하신 경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요. 이제 보증 대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게 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임차 보증금도 여기는 아파트는 제한이 없지만은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10억 원 이내로 가능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10억 원. 네, 인수 기준 이것도 뭐 아까와 비슷한 것 같아요.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임차 보증금 합산 금액이 해당 주택 추정 시기와 100% 이내 선순위 설정 최고액이 주택 추정액이 50% 이내로 이제 되어 있고요. 이제 보증료 산정률은 조금 틀려요. 틀린데 이거는 제 블로그에 표를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해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임대인이시고 제가 임차인이에요.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제가 남아 있어도 되고 이사를 가도 상관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여기에서 나가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하면 지금 받아야 될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전세자금을 제가 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10억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제 뒤에 들어올 임차인께서 10억이 아닌 8억의 전세가 구해지신 거예요. 그러면 2억의 차입금이 있으시잖아요. 그 2억에 대한 차입금 원래 기준으로 하면 10억이면 10억짜리 임차인이랑 같이 계약이 돼서 제가 나갈 때 새로 들어오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갖고 나가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부동산 시세가 떨어지고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니까 매매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그 전세가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10억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다음에 들어오실 분이 8억이니 2억을 어떻게 하느냐 라는 게 문제점이에요. 근데 능력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2억을 줘서 내보내고 8억의 신규 임차인이 사시면 되는데 갑자기 2억을 임대인도 구하기 힘들다 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나가요? 그렇죠. 못 나가죠. 돈 주세요. 때를 써도 안 돼. 2억 못 구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걸 대비할 수 있는 역전세 난이라고 하는 현재 그런 문제점에 대응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보험을 든다. 보험을 드는 게 제일 편하고요. 생소하실 거예요. 뭐 이런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뭐 말 그대로 사업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기술 보증보험이나 뭐 이런 뭐 보증보험 회사에 대한 보증보험 들듯이 제 부동산 임대 그 보증금에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10억을 냈으니 그 10억을 갖고 다른 데로 갈 때 문제가 생기면 내가 너의 10억을 보증을 해줄게, 보장을 해줄게. 그래서 너는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어. 단 이거에 대한 차액의 문제가 생기면 너에게 그런 부담을 주지 않고 임대인과 계약되어 있는 내용으로 처리를 할게 라는 형태로 이해한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면 이런 건데 이거를 또 그 보증보험 사이트 가서 읽으시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제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알아야 그렇지. 내용을 알아야 대처하기도 쉽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인하고도 얘기하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수로 들어가셔서 한 번씩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소정의 비용을 낸다고 하지만 지금 시대가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약간 변칙적인 시기, 변동의 시기 이런 거라고 하면 대비를 해 주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피해를 입고 임차인도 피해 있고 임대인도 피해를 입는 현재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게 예전에 부동산의 거품이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좀 나아지는 그런 시기, 약간 통증을 겪는 시기, 요게 또 지나면 또 안정이 될 거니까. 그럼요. 요런 시기만 요런 팁으로 잘 버텨내자. 라는 방식으로 저희 부정행위에서 저희 부장님이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은 예비 차원에서 보증보험을 들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나가실 때 보증보험 안 들고 나가실 때 임대인분이 돈을 안 주셨다 하면은 또 이사는 가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전혀 보증보험에 들지 않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이걸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일단 이사는 가고 그래서 그 집에 대해서 아직까지 나의 소유가 있다. 나의 소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갚아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할
관할 등기소, 관할 등기소라든지 이제 옛날 동사무소, 그렇죠. 그 지방 주민센터 거기 가셔서 이제 신청만 하시면 되고요. 그 신청에 대한 비용은 전부 다 임대인이 무시는 거니까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법적인 적용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하고 차이점은 이거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은 나갈 때 돈을 받고 나가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안 받고 나가느냐 그 그렇죠.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 삼아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명칭으로 그런 게 있다.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돈을 받을 수 있냐 아니면 먼저 나가되 그 소유권을 지키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걸 받아낼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앞뒤가 다른 이런 차이점에 대한 대응 방법이 또 있다고 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어찌됐든 지금은 임대인도 힘들고 임차인도 힘들고 다 힘든 상황이니 싸우지 마시고 이런 대비책을 같이 논의하셔서 좋은 거래를 하실 수 있게끔 중개사분들이 알아서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저희가 해드리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임대인하고 임차인분이 서로 협의를 잘 하셔서 그 상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은 두 분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가 딱 결론을 내리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일단 제일 먼저 임대인분하고 임차인분하고 둘이 협의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항상 중요한 부분 어디든 그 매물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을 잘 하셔야 그렇죠. 문제가 안 생기니까 저도 일전에 한번 당했어요. 공장 설립 제한 구역이라는 거에 한번 크게 당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확인하고 물어보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과 해도 본인이 잘 챙기지 않으면 실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고민하셔서 좋은 집을 이사 가시든 좋은 사무실로 이사 가시든 공장을 지으시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되게 또 좋은 팁 하나 배웠네요. 네, 감사합니다. 유익한가요? 댓글이 없어요. 아무튼 저희가 부정행위 지속적으로 많은 정보, 이슈화되는 정보가 있으면 발빠르게 저희 부장님하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정행위만 한 20분 정도 또 했어요. 다음 주에도 부정행위 준비하실 거죠? 해야죠. 이제 뭘로 할까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재밌는 내용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1시간 반 방송 됐고요. 한 10분 정도 쉬었는데 다음 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매물과 좋은 부동산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